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최종 모의고사 예상문제 풀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시만 봐도 선생님들이 답을 바로 알아내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노인들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린다.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도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른 채 하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3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요? 네, 본 예시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알아차려야 될 것, 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었죠. 이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예시 문제로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는 이 예시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이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 그 중에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슷한 문제죠. 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나한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어. 이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신다. 봉사자는 시설장의 날씨가 너무 더워 어르신들의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지시해서 자르기는 했으나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였다. 1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번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4번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요? 네, 본 문제는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죠. 이 예시 많이 아시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짧게 깎았어. 이 예시와 비슷한 예시로 어떤 게 있었죠? 선생님들 책에 머리카락을 파마했을 때 파마약이 너무 안 좋은가 봐 이랬던 예시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파마했을 때 파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하다, 커트, 파마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고 이 내용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된다. 혹은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단 없이 노인의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등등이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 그 중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 문제죠.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너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세를 보시면 돼요. 자, 2번하고 비슷하지만 2번과 자세가 다르죠. 자, 허리를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고요.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죠. 그쵸? 허리를 이렇게 펴고요.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펴면서 보이시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힐 때 우리는 허리 부상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고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힘으로써 지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맞는 것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짐, 죽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됨. 1. 의존성 증가 2.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3.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시간 전망의 변화. 정답은요? 네. 내 인생을 쭉 회고하려는 경향이 있으시죠? 가급적 응어리졌던 감정들은 다 해소하고 가고자 하시고 이제 뭐 실패나 예전에 겪었던 좌절 등에 담담해지고 죽음 자체를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들은 후 잘 이해하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 3. 상대방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4.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5. 끊임없이 비교한다. 자, 정답은요? 너무 쉬웠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겠죠? 긴장을 하고 있다면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1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모든 대답을 미리 탁 답 나오듯이 얘기하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아닌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아니고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들은 후 잘 이해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자세하게가 아닙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누군가가 간략하게 다시 얘기해 준다면 지금 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상대편도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죠. 가급적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5번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군가 비교하는 거 기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끊임없이 남과 비교, 다른 것과 비교, 다른 내용과 비교하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등급 외자 판정을 받은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초기 검진 2. 노인 건강사업 3.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4. 건강 증진 프로그램 5. 방문 건강관리. 정답은요? 네, 등급 외자라고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단의 전반적인 개선 및 상담, 이 부분 때문에 사례관리 사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등급의 A, B, C형 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교재 46페이지 전후로 해서 교재에 따라 다르니까 그쯤으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상태기록지 2. 인수인계서 3.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4. 사고보고서 5. 업무일지. 정답은요? 네, 이 정도만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그런 문제네요.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두게 된다면은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맡았던 대상자, 본인이 돌보았던 대상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분의 자리를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16번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투리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2. 기록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3.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4.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5.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투리나 맞춤법 혹은 어긋나는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 없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가급적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1번에서 4번도 네,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 위에서 질문하는 내용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물론 지역에 따라 사투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약간의 맞춤법이 어긋나도 선생님들이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록하고 작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기록에 잘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초반에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사투리나 맞춤법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7번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책에 보시면은 옆에 따로 표시를 해두었던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임종 적응 단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본인이 살 날이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얘기한다면 누구나 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죠. 어떻게 해요? 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병을, 지금 내가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은 알지만 이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부정한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그때를 분노한다 그러죠. 막 화가 나요. 부정하고 난 다음에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막 화가 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가 화를 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쨌건 지금 이 죽음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를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화를 내도 분노를 해도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진짜 내가 우리 손주만 볼 때까지만,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이라고 하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타협도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상황도 나에게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울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우울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단계가 모두 끝났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자체로 그냥 체념하는 거죠. 그냥 나는 너무 지쳐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수용의 단계까지 오게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임종 적응 단계를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지금 제 얘기를 한 번 더 돌려 들으시고 이 자체를 이해하시다 보면요.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왼쪽은 구독, 오른쪽은 후원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